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양봉이 났었죠. 어제라면 금요일을 얘기합니다. 지난주는 뭐 추석 연휴 때문에 장이 이틀밖에 안 열렸습니다. 어, 우리나라가 음봉이 났고 금요일 날 야간에 야간장에는 좀 더 빠졌습니다. 뭐 선물로 볼 때 1.25포인트, 그러니까 이 한 호가의 절반 정도, 한 호가가 2.5포인트죠. 2.5포인트니까 1.25포인트, 한호가의 절반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해정치를 보게 되면은 미국은 뭐 그래 안 빠진 것 같거든요. 다우,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S&P 500 전부 다 상승 중에 조정 정도. 그래서 보면은 3대 지수 중에서 2개는 상방 플러스고, 나스닥 종합만 0.03% 정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아, 아직도 이 하락에 대한 반등 정도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반등이 좀 더 높이 놓을 수도 있고 뭐 이걸로 끝났을 수도 있는데, 나는 지금 이 내려온 이게 여기를 지금 대충 꼭대기 쳤다고 보거든요. 꼭대기를 쳤고 요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우도 그래 보이고 나스닥도 대충 그래 보이는데 나스닥은 위로 갈 수도 있습니다. S&P 500도 나는 지금 하방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S&P 500 미니도 그렇고 나스닥 미니도 그렇고, 특이하게 니케이는 전 고점을 뚫었습니다. 전 고점을 뚫었고 지금도 지금 많이 내렸지만은 또 반등도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일본은 이 고점을 뚫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이 고점을 뚫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뚫었는데 월봉으로도 뚫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일본은 올림픽을 했잖아요. 올림픽을 하고 나면은 역대적으로 그때보다 조금 더 올랐다가 내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고 일본도 중국도 그랬고 다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기가 안 좋았는데 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올림픽을 계기로. 뭐 다른 나라도 올랐으니까 뭐 이게 올림픽 계기냐 할 수도 있는데, 나는 그래도 올림픽을 계기로 일본에 대한 홍보 효과가 좀 더 있지 않을까,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오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 보면은 이 동경지수도 마찬가지로 더 올라가고 있고 역대 뭐 최고치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올라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 보면은 일본 지수가 지금 우리와 거의 커플링 같이 움직이다가 디커플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요 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당장 별로 없다 봅니다. 이때 추세가 꺾였지요. 추세가 꺾이고 반등이 돌았는데 추세를 못 뚫었거든요. 그래서 하방이 확실하다 하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상당 부분 박스권 행보를 할 수도 있다. 밑으로 빠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요날 이 저점을 뚫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못 뚫었지요. 못 뚫고 위로 올라갔으니까 위로 올라가면 이거는 아니다 봐야 되고, 이때는 익절을 해야 되는데 뭐 익절을 안 했으니까 뭐 그 문제고, 아까 국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내 주식이 만약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또는 손절할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판단이 되면은 손절을 칠 필요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리다가 지금 올랐다가 이게 더 오를 수도 있고, 여기서 요 내린 다음에 요 반등 들어온 요 박스권을 갖다가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뭐 꼭대기를 다 빼버리고 종가가 여기, 위쪽 종가가 여기입니다. 이 라인이고 아래쪽 종가는 요 라인이죠. 그러니까 이 박스권이 짧습니다. 이 박스권을 탈피할 때 그때 방향을 잘 봐야 됩니다. 박스권을 탈피할 때 위로 탈피할 수도 있고 밑으로 탈피할 수도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근데 나는 위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나는 방향은 아래 방향이고 프리미엄은 상당히 줄인다. 그리고 하방으로 갈 거다. 날짜를 맞추는 게 중요한데 난 날짜를 잘 못 맞춥니다. 뭐 그거 맞추고 싶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연구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뭐
돈 내고 뭐 보러 가고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내 의지에서 뭐 돈 내고 보러 간 게 지난주 일요일 날 뭐 거의 최초가 아닐까 싶고, 오늘도 내가 잘못 간 데를 갔다 왔는데 뭐 결국은 보니까 뭐 귀신 들리가 보는 사람이더라고요. 명리로 보는 게 아니고. 뭐 근데 뭐 거기 지난번에 간 데는 뭐 부모가 무당이었는데 뭐 이런 걸 공부해가 보는 사람이고, 뭐 오늘 가본 데는 뭐 부모가 기독교인이고 뭐 목사 비슷한 사람들 같은데, 기독교 집안에서 유독 실이 뭐 귀신을 받아가지고 신을 받아가지고 뭐 보는 걸 하는데, 뭐 가는 데마다 내 이름을 바꿔라 해서 나는 별로 바꿀 생각이 없는데 이름 가지고 푸는데 뭐 대충 잘 풀더라고요. 푸는데 뭐 잘 아는 거는 뭐 귀신이 들어서 아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귀신이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서 뭐 이름을 바꾸면 잘 풀릴 거라는데, 이름을 안 바꿔도 잘 풀리죠. 뭐 이름을 바꾸면 더 잘 풀릴지는 모르겠는데, 뭐 결국은 타고난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뭐 내 운이 그러면은 받아들여야죠. 뭐 내가 한 10 몇 년 전에 와이프가 하도 이름이 안 좋다고 우기 사서 내가 아는 성명아 가는 사람한테 이름만 바꾼 적이 있습니다. 이름 한 3개를 주던데 그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걸 가지고 아버지께 가서 이제 이름이 나쁘다는데 바꿔도 됩니까 하니까 아버지가 지은 이름인데 바꾸지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또 후배 중에서 미국 유학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따온 후배가 있었는데, 뭐 전공과 다른 박사학위였습니다. 그 후배가 뭐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뭐 세계 인명 대사전에도 등재가 됐더라고요. 우리나라 학자 중에 세계 인명 대사전에 등재된 사람이 몇 안 되겠지요. 그래서 참 열심히 했구나, 열심히 공부했구나. 그 뒤에도 페이퍼 열심히 써내가, 논문 열심히 써내가지고 세계 인명 대사전에 오를 정도로 참 대단한 업적을 남겼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노력을 어느 한계점, 임계점을 뚫고 올라가서 노력을 하면은 뭔가를 이룹니다. 뭐 그 팔자가 그럴 팔자일 수도 있지만, 그런 팔자도 맞지만은 결국은 자기가 노력으로 일궈낸 거죠. 자, 여기서 아래 위로 지금 흔들고 있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반등이 들어왔다가 다시 내렸다가 반등 들어왔다가 재차 내리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요 저점을 갖다가 이날도 못 뚫었고 이날도 못 뚫었지요. 이날은 뚫을 시도를 했습니다. 이날은 뚫는 시도까지는 안 했고, 뭐 했다고 볼 수도 있고 안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요 날은 했거든요. 요거는 지난주 금요일이고 이거는 지난주 금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틀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 이틀 사이에 한 주가 흐른 거죠. 그러면은 뭐 이때도 한번 매매의 기회가 왔고 이때도 한번 매매의 기회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를 오를 때는 다시 풋을 보게 되면 매수의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나는 요점에서 말씀을 드렸죠. 요점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올라가면은 매도를 치라고. 이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가진 주식이 올라오면 매도를 치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올라오면은 매도를 치시고, 전체적으로 종합주가가 내리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올라올 수 있지요. 올라오면 매도를 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많이 떨어진다. 어느 정도 많이도 말씀드렸습니다. 꼭대기 대비 10% 떨어지면은 330포인트 떨어지니까 3000이 깨지겠지요. 20% 떨어지면 660이 깨지니까 뭐 대충 뭐 한 2700, 800 이래 내려오겠지요. 2700 정도. 만약에 30% 떨어진다 이러면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략 한 20% 전후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날짜는 언젠지 잘 모릅니다. 서서히 떨어질지 푹 떨어질지는 모릅니다. 이때도 뭐 한 2주 동안 툭 떨어졌다가 2주 동안 툭 떨어진 걸 툭 떨어졌다 할 수는 없는데, 어쨌거나 2주 동안 꾸준히 떨어졌다가 반등이 들어왔고, 그리고 며칠 떨어지다가 반등이 들어오다가
하루 이틀 떨어지는 척 하다가 반등이 들어오는 척 하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이거는 깍꿍님 본대로 뭐 이 행사가를 줄인다. 그럼 이 와중에는 주식에서는 어찌 되냐? 순환매가 일어날 수 있겠지요.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좋은 호재가 나오면은 반등이 들어오면서 이슈가 있는 종목 같으면은 뭐 상한가나 상한가 비슷하게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럼 그게 쭉 갈 수 있냐? 종목이 시장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지요. 뭐 왜냐하면은 지금 지금 이슈가 되는 종목 같으면은 내릴 때 적게 내리고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는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크게 이길 가능성이 적습니다. 시장이 크게 이길 수 있는 종목들은 뭐 대선주들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요. 끝이 나지 않은 대선주. 이미 끝이 난 대선주도 있습니다. 거의. 끝이 나지 않은 대선주들은 뭐 오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대신에 내년 대선할 때는 좀 오르지 않을까. 대선이 내년 4월인가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년 4월쯤 되면 그때는 반등이 심하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도 있다. 그 전에 하락이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빠지는 건 오히려 다음 차기 대선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죠. 많이 빠졌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면은 그래도 여당이 잘해서 올라간다 생각을 하게 되니까 좋은 일이죠. 지금 봐서는 여당이 이길 가능성이 야당보다 많습니다. 또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볼 때는 그렇습니다. 뭐 야당이 뭐 서로 뭐 꼬시래기 제살 뜯어먹기 하고 있는데 뭐 야당이 야당 같지도 않고 야당이 그 여당의 간첩들이 많지요. 그래서 야당이 야당 같지 않습니다. 간첩이 없어도 이길 동 말동인데 간첩이 들어갔으니까 이길 가능성이 나는 없다고 봅니다. 거의 뭐 천지개벽하면은 또 이길 수도 있지만은 지금 야당이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장악한 것도 모든 사회 지도층이라든지 권력을 국가 권력을 비롯해서 모든 사회 권력을 지금 여당이 다 장악을 했습니다. 윗대가리부터 저 아래 밑에까지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지금 설 자리가 없어요. 자기들이 옳다고 해봐야 거기 옳다 한들 정치 권력을 진 쪽이 옳지요. 또 지금 정치 권력을 진 쪽은 뭐 거의 뭐 안면 몰수를 잘하지요. 그래서 이 부도덕한 집단은 쉽게 지지도 않습니다. 야당일 때도 이겼는데 여당인데 질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생존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생존력이 뭐 이 국가 경제에는 별 도움이 안 되지만은 그래도 지금 야당보다는 뭐 여러모로 볼 때 능력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는 꼬라지를 봐서 뭐 지금 야당이 제대로 하는 인물들이 나는 없다 보거든요. 뭐 지금 당 대표하는 놈부터 해가지고 뭐 새파랗게 젊은 놈이 대표하는데 뭐 새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구태에 젖어 있으면서 나이만 새파랗지 아는 것도 없고 뭐 엉망진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당 대표 아래에서 선거 이긴다 택도 없는 소리죠. 상대는 산전 수준 다 겪은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포진해 있는데 겉으로 드러난 거든 안 드러났던 간에 근데 지금 이 드러난 거나 안 드러난 거나 다 별 볼이 없는 야당이 이길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6월달 꼭대기 치고 뭐 한 6개월 8개월 하락으로 내려가더라도 뭐 전 세계 경제가 그래서 그렇다고 또 홍보를 갖다 열심히 하면은 이 무지한 인간같이 하는 인간들은 여당 말을 믿습니다. 그래 믿었는데 또 장시장이 올라가게 되면은 또 돈 좀 풀면은 잘한다 이래가지고 또 찍어주게 되지요. 그래서 주식시장을 마음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거는 전 세계의 그런 흐름 때문에 떨어진다 생각을 합니다. 난 개인적으로. 근데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은 막을 이유가 없지요. 흐름대로 그냥 놔두고 나중에 선각이 한 몇 달 전부터 뭐 두세 달 전부터 쭉 밀어 올리면은 역시
여당이 잘한다 이래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는 데 대해서 지금 여당이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떨어지는 데 대해서 특별히 뭐 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밀어 올릴 필요도 없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전 세계가 떨어지면은 같이 떨어져 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 뭐 이래 봅니다. 그러면은 일본 시장이 이래 올라갈 때 적게 올라가는 게 좋겠지요. 그래야 적게 떨어질 거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 봅니다. 자, 이번 이 반등이 조만간에 끝이 날 것 같은데 요것도 뭐 수렴 형태를 보이지 않을까. 하나 둘 셋 좀 올랐다가 다시 내리면서 쭉 내리지 않을까. 그러면 이번 달 월말쯤 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앞전부터 팔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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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으니까 판 사람들은 마음 편하게 그냥 두고 보는 게 좋습니다. 많이 떨어지면은 며칠 연달아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조금씩 들어가가 반등이 오면은 팔고 이런 거는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하면 뭐 덕이 되겠지요. 자, 여기서도 만약에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조만간에 이 저점을 뚫고 내려가면은 그때부터 망하지 않을 회사를 분할 매수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다시 매도를 치볼 필요도 있고 반등일 때 바닥이 확인되면은 그때는 묵히고 가는 겁니다. 끌고 가는 겁니다. 그때 샀다 팔았다면은 오르는 만큼 다 먹지를 못하거든요. 일단은 추세 하방이니까 추세 되돌릴 때까지는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벌 자신이 없으면 지켜보세요. 몇 달을. 몇 달이 반년이 될 수도 있고 얼마가 될 수 있는데 어쨌거나 내년 대선 전에 다시 올라옵니다. 대선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또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야당하는 꼬라지 보면은 야당에서 특별한 인물이 안 나오면은 뭐 뒤집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야당 인물이 대표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뭐 12명에서 8명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그 대표들이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야당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뭐 저것끼리 누가 올리 싸우는데 뭐 저것끼리 싸워봐야 꼬시래기 지살 뜯어먹기밖에 안 되는 거고 이길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야당이 야당답지도 못하고 제대로 뭐 투지를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뭐 조금만 눌러도 깨갱하고 나자빠지는 것들이 무슨 정치를 한다고 나섰는지 이해도 안 가고 또 간첩 같은 새끼들이 나와가지고 뭐 야당 대표라고 하는 야당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나왔는데 뭐 그것도 나는 뭐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이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면 여당 중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다. 대선주는 또 다릅니다. 대선주는 어떤 놈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야당 중에서도 경선을 하고 있지요. 그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많은 놈은 또는 이기는 놈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 대표가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이땡땡이 될 것 같다고 하는데 나는 여당에서 뭐 누가 대표로 나는지 잘 모릅니다. 뭐 누가 나왔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고 또 누가 뭐 사퇴했다는 말도 들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는데 단지 뭐 주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저점을 뚫고 내려갈 때 얼만큼 또 투매가 어떻게 나오냐 보고 투매가 쭉 나오면은 그때는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바닥이 확인이 되면은 그때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가면은 또 벌기회가 온다. 그리고 바닥 찍고 올라가면은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겠는데 이 고점 뚫고 올라갑니다. 언젠지는 모르겠지만은 뚫고 올라가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렇게 내려갈 때는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막 일으키죠. 문제를 언론이 막 그 문제를 오픈시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흥다그룹 같은데 흥다그룹뿐만이 아니고 다른 많은 뭔가가 있을 겁니다. 지금 경기가 이래 안 좋은데 예전에 도이치뱅크라든지 뭐 이탈리아 사태라든지 이렇게 터질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금리 좀 올리면은 우르르 자빠질 회사 많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자도 못 내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뭐 천지백갈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시장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의 미국 손에 달렸습니다. 미국 손에. 그러면은 우리나라 뭐 지도자라 하면은 좀 웃기고, 그 대통령 하는 놈들이 또는 뭐 고위관직자들이 얼마나 미국하고 사바사바 잘해가지고 아부 잘해가지고 이쁘게 비해가지고 잘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얼만큼 뭐 내려갈지 어떨지 그 결정이 나겠지요. IMF 때만 해도 뭐 그 원래 그 IMF에서 하려고 한 것보다 더 심하게 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나는 외국인들에 의해서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았는데 외국인뿐만이 아니고 국내 그 관료들도 한몫을 크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서울 쪽에 중앙에 인맥이 닿는 사람들은 뭐 그런 정보를 내보다 더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상세하게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얼마나 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이 올라올 때 1439 대략 1440에서 올라올 때 건 100조에 가까운 돈을 개인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려가는 데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털어낼까, 내려가면 또 새로 들어올 자금들이 개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는데 들어간 개인들 이거를 흔들어 가지고 떨어내려면은 요 떨어질 때 얼마 안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반등이 들어와서 횡보하다가 떨어지면은 요거보다 세다 보면 됩니다. 훨씬 셉니다. 그래 세게 떨어져 가지고 최소한 그 신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떨어내 가지고 패대기 치고 그냥 매매만 하는 사람, 주식 매매만 하는 사람도 거의 패대기 칠 정도가 돼야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그 새로운 사람들을 데리고 위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기존에 패대기 치진 종목들은 이 올라올 때 이리 내려왔다가 올라오더라도 종목을 잘 못 골랐기 때문에 대부분은 뭐 8, 90%는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오더라도 본전이 안 될 겁니다. 잘 고른 사람은 떨어졌다 올라오면은 이때 산 거보다 더 높은 금액이 되겠죠. 주가가, 자기 주식이. 그거를 감안해 가지고 매수를 하더라도,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분할 매수를 해도 좋을 만한 종목들은 그래 많지가 않습니다. 잘 골라야 됩니다. 또 내려갈 때 외국인이 산다 가지고 하락장에서 오르지 않거든요. 상승장에서는 외국인이 사면은 좋은데 하락장에서는,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외국인이 산다고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이 미리 분할 매수로 계속 들어가죠. 그래서 바닥치고 올라올 때 그때는 또 팔기 시작을 합니다. 위에 샀던 거. 그래가지고 이번에 얼만큼 많이 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떨어지면은 고점 대비 30% 그러면 한 1000포인트 떨어지겠죠. 적게 떨어지도 한 10% 이상은 99.9% 떨어진다. 그럼 3000은 깨진다고 보는 게 맞겠지요. 3000이 깨지면 결국 요 저점은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저점만 깨질지 더 깨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형태로 보고 해야 되는데 이번 월물 안에 이거를 깨고 내려갈지 안 깨고 내려갈지도 잘 모르겠는데 나는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좀 많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매매 행태를 보고 있는데 이 매매 행태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그래 많이 팔고 있지를 않거든요. 요 샀다가 이거보다 더 많은 금액을 팔는가 싶기도 한데 이 팔 때는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종목 위주로 팔겠지요. 그 파는 와중에 또 주도 없는 종목이 생깁니다. 그 종목이 뭔지를 잘 보시고 그 종목들을 보고 시장이 바닥을 찍을 때를 잘 보시면 됩니다. 올라갈 종목들은 시장이 바닥을 찍을 때
이미 바닥 찍고 돌아섰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자, 바닥을 찍었다 생각할 때, 또 확인이 됐을 때 이미 돌아선 종목들, 먼저 돌아선 종목들, 이놈들이 많이 가는 종목이거든요. 그런 종목을 내려갈 때 잘 관찰해가지고 잘 관찰해서 잘 분할 매수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종목을 몇십 개를 갖다가 뽑아내면은 뭐 그제 보니까 박사님이 뭐 종목을 갖다가 뭐 수천 개 중에서 뭐 2, 3천 개 종목 중에서 뭐 39개를 뽑아가지고 저쩌고 하던데, 본인도 본인 기준에 맞는 종목을 뽑아가지고 그 종목이 내려가는 걸 잘 보시고, 그 중에서 우리 종합주가보다 먼저 내려간 종목도 있고 나중 내려가는 종목도 있거든요. 나중 내려갔는데 적게 내려가고 더 많이 가는 종목도 있고, 먼저 내려가서 먼저 돌아서는 종목도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업종별로 다를 수가 있고, 그 다른 업종 중에서도 대선 테마가 엮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많이 내려갔는데 대선 테마에 엮이는 종목 같으면 올라갈 가능성도 많을 겁니다. 대선 테마를 들어가는 거 별로 권하지는 않는데, 대선 테마 중에서 밑에 있는 것들은 한번 들어갈 필요가 있고, 그 들어간 대선 테마들은 물리면 안 됩니다. 꼭대기에서 물리면은 10년이 지나도 고점을 다시 못 들 걸로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려갈 때는 박사님 말씀대로 이 뭐라 그럽니까, 저 가치주, 자산 가치주를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뭐 자산 가치주 뭐 가져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을 했으니까 그래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 하면은 여러분께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그래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 떨어지는 와중에도 기회는 옵니다. 이 저점을 뚫고 떨어질 때 그때 분할 매수를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5분할 매수법을 추천을 하지요. 5분할이 다 안 되더라도 들어가세요. 들어가면은 5분할 안에 또는 5분할이 끝나고 돌아서면은 그때 수익 실현하고 추가로 더 떨어지면은 또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 내려간 것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저점을 뚫고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저점을 찍었다 하더라도 올라갔다 다시 조정받고 다시 가니까 어쨌거나 샀다 팔았다 할 기회는 옵니다. 대신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단타를 치세요. 그 단타는 왜냐하면 물리면 들고 갔을 때 회복을 할 수 있고 더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박사님 보면은 단타를 칠 때도 대부분 장기 투자 종목을 가지고 단타를 칩니다. 그래서 실패했을 때, 물렸을 때 장기 투자로 돌릴 수 있거든요. 그냥 그런 종목이 아닌데, 그런 종목이 아닌데 물렸다고 장기 투자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진짜 어리석은 거거든요. 자산 가치주 이거를 M&A 해가지고 팔더라도 뭐 2배, 3배, 4배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단타를 치시기 바랍니다. 하락장에서. 그거는 돌았을 때 금방 회복을 하고 수익으로 돌아설 수 있거든요. 뭐 안 되면은 뭐 유산으로 물리줘도 될 만한 그런 종목을 건드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외국 기업으로 볼 때 코카콜라 같은 회사는 유산으로도 물리줄만 한 기업이죠. 오랫동안 뭐 좋은 기업이었으니까 앞으로도 좋은 기업일 것 같으니까. 뭐 맥도날드 햄버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또 뭐 보잉이라든지 뭐 여러 회사들이 있지요. 뭐 그런 회사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식으로 부자되기 또는 주식으로 부자되는 길, 뭐 이런 제목으로 내가 지금 나름대로 리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중요한 정보 있지요. 그 정보도 댓글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중요한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일들을 갖다가 댓글에 좀 써주세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아무런 이득도 없이 여러분들께 이런 영상을 만들어 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나에게 조금은 뭐 이득되는 걸 해주셔야죠. 그게 뭐냐면은 나와 정보를 나누는 겁니다. 헝다 기업이 언제 이슈가 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내린 게 뭐 때문일까?
생각을 하는데 아마 흥다그룹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슈화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뉴스를 갖다가 보게 되면은 흥다그룹이 한번 이슈가 됐지요. 뭐 이때 됐나 모르겠네. 이때 된 건지 모르겠는데 흥다그룹이 잠시 이슈가 됐습니다. 이슈가 됐는데 별일 없다 해가지고 올라가지요. 그러면은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때 이슈가 되면은 이 저점을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많죠. 그런 악재가 될 기업이 그 하나뿐만은 아닌데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또 뉴스화 되지 않았을 뿐이거든요. 어느 나라에서 나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아 보이는 것도 악재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뉴스들을 갖다가 뭐 그날 나온 뉴스 중에서 제일 핫 이슈가 되는 뉴스가 3개 정도는 있죠. 그런 뉴스들을 갖다가 댓글에다 좀 적어주시면은 뭐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보는 분들도 도움이 되고 나도 도움이 되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니까 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어차피 내 영상을 보는 사람 몇 안 되지 않습니까? 구독자가 또 며칠 2, 3일 사이에 한 몇 명 늘었는데 나 구독자 느는 거 별로 원치 않거든요. 구독자하고 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 구독료라 생각을 하시고 정보를 갖다가 좀 공유해 줬으면 댓글로 하는 생각이 간절하니까 꼭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